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수축구장에 유스 호스텔이 들어섭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어제 나란히 울산을 방문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통째로 매각되고 세계 1위 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경기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울산시청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12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10mm 정도의 비가 내리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국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수축구 경기장 안에 유스 호스텔을 짓는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12년 만에 대변신을 하는 것인데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가 열리면 경기장은 언제나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관중 수는 9,000명도 안 돼 문수 경기장 평균 관중 수와 비슷합니다. 경기장 크기 때문에 한쪽은 늘 가득 차 보이고 한쪽은 늘 텅 비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축구 연맹도 새로 개장한 인천 숭이구장처럼 2만석 정도가 K리그에 어울린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런 숭이 경기장 2만 명 들어오는 경기장이면 아주 그림도 좋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수구장 개선 방안을 준비해온 울산시가 전국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유스 호스텔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7,000석인 3층 관중석을 없애고 125억 원을 들여 경기장 지붕 쪽에 유스 호스텔을 지으면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하게끔 해서 2014년도 말에는 완공이 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스 호스텔 임대 수익을 통해 현재 연간 2억 원 가까운 적자에서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전지훈련장의 수요 플러스해서 일반 관광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한 수요는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장 12년 만에 대변신을 하게 된 문수구장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미분양이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고 세계 1위 기업이 희망퇴직 접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 주상복합 아파트인 남구 삼산동의 대성 스카이렉스가 매각될 전망입니다. 대성 산업은 대부분이 미분양인 주상복합을 통째로 매각하기 위해 최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매각을 통해 1,100억 원 정도를 마련해 차입금 상환과 운용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가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걸 사서 보유를 해가지고 현재 경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펀드 조성해서 3년이든 5년이든 보유를 해서 나중에 정상화되면 그때. 앞서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차 지분을 매각했으며 포스코도 성진지오텍 등 계열사 정리와 지분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SK와 SO일은 5천억 정도의 회사채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재무조 개선을 위해 인력은 물론 사업성이 불투명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 절상으로 기업의 채상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재무 개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금융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어제 동시에 울산을 찾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어제 낮 12시쯤 KTX 123호 열차를 타고 함께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1분 간격으로 대합실로 나왔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산재병원 설립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대형 유통업체 허가제 도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일, 울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기업 고용 공시제 의무 도입 등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진 굉장히 큰 문제이니만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심상정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울산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가변 중앙당 선대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국민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울산을 찾은 대선 후보들의 공동 주제는 비정규직 문제.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울산 대선 전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 통학 차량 상당수가 무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고 보상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살 난 김모군은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끼는 바람에 차에 깔려 30여 미터를 끌려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군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7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좀 더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도색을 하고 경광등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발판 등 보호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지입 차량이어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유치원 상호를 박힌 그걸 부착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치원 차량으로 알고 있었지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뒤늦게 알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시설 없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 통학 차량 208대 가운데 무려 70%가 사고 차량과 같은 무등록 차량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어린이 통학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막대한 개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트가 작거나 어떤 형태가 어린이 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는 다른 데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수익적으로. 하지만 무등록 차량이 사고를 내면 유치원 측은 지입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책임이 없지요. 지입차를 계약할 때 책임보험 들었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을 하고 택시처럼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듯이 부서를 만들고 자격증 시험도 치고 안전검사도 받고. 현실성 없는 법규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3분기에 매출 19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조 50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2조 1,6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3.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1%와 12.9% 증가한 것입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남구 용잠동의 플랜트 기자재 전문 자회사인 DKT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허 회장은 DKT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S-오일은 서울 양천소방서에서 화재 진압과 응급구조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에게 경력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S-오일은 2006년부터 7년째 모범 소방관을 포창하는 방면 순직 소방관 유족과 자녀들에게 위로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산업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여천 사거리에서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울산지사는 국가산업단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첩보영화의 대명사 007이 50도를 맞아 내놓은 23번째 시리즈가 주말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로 웃음을 자아내는 강철대호 구국의 철가방, 그리고 사회 고발 영화 비정한 도시도 개봉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제임스 본드는 달리는 열차 위에서 총을 맞고 떨어져 실종됩니다. 임무 실패로 모든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분실되고 본부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제임스 본드가 상관의 곁으로 돌아와 재건에 나선다는 줄거리로 드라마와 아날로그적인 액션을 강조하며 고전의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구국의 강철가방! 평미남, 즉 평균 미만의 남자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중국집 배달부 강대호. 짜장면을 배달하며 첫눈에 반한 여대생을 짝사랑하면서 우연히 시위 현장에 가게 됩니다. 내친 김에 여대생의 이상형인 학생운동권의 혁명투사로 변신하면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사채를 썼다가 장기 적출의 위기에 놓인 남자와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협박에 시달리다 여성을 납치하는 택시 기사. 소시민의 팍팍한 삶과 악덕 사채와 자살 등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합니다. 연쇄 비극을 통해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정한 사회를 고발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우정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울산시가 1인당 400만 원에 이르는 다양한 혜택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제시한 혜택은 현대차 구입 때 최고 50만 원 할인과 주말농장 무료 분양, 특목고와 자율고 특별 대우, 그리고 이사 비용 100만 원 지원과 고등학교 전입장학금 100만 원 지급 등 모두 19가지입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0개월 만에 학원비 상한 기준선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 하자 일부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고시한 입시학원의 학원비 상한선을 한 달 16시간 수강 기준으로 환산하면 초등학생은 강북 11만 원, 강남 15만 원, 중학생은 강북 14만 원, 강남 18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강북 20만 원, 강남 21만 원 선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원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려면 학원비를 낮춰야 하는 실정이어서 개별 조정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어젯밤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울산시정 강모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사무관은 울주군 청량면 신일반 산업단지의 1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수주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UBC가 단독 보도한 여천천 숭어 집단 폐사와 관련해 남구청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당시 민물고기는 살아있었던 점으로 미뤄 바닷물 차단으로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중호우 때 바닷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산책로 범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과 청소년 범죄 그리고 묻지마 범죄 등 3대 범죄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울산지검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오늘 결의대회에서 3대 범죄 추방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자와 묻지마 범죄자는 구속수사와 중형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과 의료 지원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